안녕하십니까. 부산 청능사 윤동현입니다. 보청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보청기는 피팅이 중요하다고 하고 또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고 또 가격을 알아보다 보면은 너무 저렴한데 또 가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 보청기 센터는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건지 뭔가 확 와닿는 느낌이 없다고 그런 기분을 좀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 보청기 업계에서 이제 11년 차로 일하고 있는 청능사로서 보청기 센터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소신 있게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만 비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비싸게 팔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짚어드리자면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전문 자격증이 없고 근데 가격까지 저렴하다. 자, 이런 곳은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하셔야 하는 이유가 이제 시설,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과 후의 어떤 평가죠. 청력 검사도 받으시고 음장 검사도 받으셔야 될 거고 다양한 검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자, 시설이 노후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된 장비를 쓰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설 자체,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30년 된 베테랑 청능사가 와도 검사를 하지 않으면 실제 이 난청인 분들이 보청기를 끼고 얼마큼 듣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격증 얘기는 사실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청능사 진위 여부만 검색해 보셔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전문 자격증도 있는데 왜 센터마다 가격이 다르냐? 자, 이런 것들은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찰제를 하는 곳들도 있고 60%, 70%, 80%까지 할인하는 곳들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상담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곳에서 보청기 상담을 받으셨고 거기서는 200만 원의 견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저는 상담을 진행을 했고 저는 300만 원의 견적을 내드렸습니다. 보호자분께서 하시는 말이 여기는 다른 데보다 비싸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상담 받으셨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상담을 드린 제품보다 이미 4년 전에 출시한 구형 모델을 상담을 받으셨던 거죠. 자, 이래서 가격이 센터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신제품을 하느냐 구형 모델을 하느냐 당연히 신제품이 좀 더 가격대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델명을 정확하게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청능사 자격증을 가진 2명의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요. 5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청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한테 할 것이냐 이것도 가격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심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보청기 업계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분들에 대해 어떤 청각 재활에 좀 힘써왔던 분들은 자신만의 어떤 피팅 노하우나 또 그런 데이터들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일명 장인 정신 같은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보청기를 착용하고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거를 보고 얼만큼의 피팅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주파수에 따라서 얼만큼의 증폭값을 줘야 할지는 이 데이터상으로만 확인하기는 좀 무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 이 경험도 하나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요소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센터들 광고를 보면은 청각학 박사, 겸임 교수 이런 식의 어떤 양력을 붙여놓은 이유가 내가 그만큼의 어떤 지위나 경험이 있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보청기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할 일도 없을 거고 전문 자격증이 따로 필요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요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보청기를 알아보시는 난청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자격증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딴 데보다 가격이 싸다. 제일 좋겠죠.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보청기를 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센터를 고르는 방법 중 두 번째는
사후 관리가 얼만큼 체계적이고 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느냐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사후 관리라고 합니다. 뭐 검사를 받고 피팅을 받는 것도 사후 관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오픈형의 경우 뭐 이어돔을 바꾼다든지, 귀속형은 벤트가 막혀서 뚫는다든지, 필터를 바꾼다든지, 뭐 세세한 부분까지 가면은 뭐 너무너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후 관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사후 관리가요, 보청기를 착용한 뒤에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관리받으러 오세요 라는 것보다는,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나서 불편하셔도 오셔야 되고 불편하지 않으셔도 오셔야 되지만 일주일 뒤가 2주일 뒤에 날짜와 시간을 잡고 우리가 정해진 날 주기적으로 계속 보자라고 하는 곳, 둘 중에 어느 센터가 좀 더 사후 관리를 잘해드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주기적으로 일정을 잡는 곳이 훨씬 더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불편한 게 있으면 오라는 것보다는, 자, 불편한 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체크하고 검사하고 부족한 만큼 소리를 올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여기는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 곳이고 주기적으로 하는 곳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여기가 사후 관리가 잘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면서 보청기를 하시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만, 혹시나 그런 얘기를 안 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나요? 라는 질문 한마디가 이미 관리를 많이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막힘없이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피팅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청능사, 청각사의 어떤 경험과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얼만큼의 증폭약을 늘릴 것인지, 또 이 난청인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개인적인 불편함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검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이나 느낌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메모를 해두고 어떤 방향성으로 소리 조절을 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건드려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참고사항으로 기재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피팅을 하는 거. 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팅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리는 걸 불편해 하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린다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좋아하는 그대로 남겨두는 거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내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개인에 맞는 맞춤 피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격도 그렇고 사후 관리도 그렇고 피팅도 그렇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각 전문가의 이제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청기 사후 관리를 진행하면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 해당 영역에 이만큼의 소리를 조금 더 줘야 되겠다 하고 그 이후에 측정을 했을 때 나는 이만큼 줬는데 요만큼밖에 안 나왔네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메모해 두고, 이 사람은 이 주파수 대역에서는 어떤 반응이 다른 주파수 대역보다는 좀 약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차트에 적어두고요. 이 사람은 시계 초침 같은 어떤 작은 소리까지 듣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느낌도, 선호도,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최대한 메모를 해두는 거죠.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자, 그게 바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냥 관심 없이 메모해두지 않고 기억해두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반응이 약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피팅이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메모해두고 그걸 체크하면서 피팅을 하는 것만이 개인에게 맞춰지는 그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 청각 전문가에 관심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보호자분들, 자녀분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딘가 보청기 센터를 갔을 때
딱 검사하고 띡띡 이만큼 부족하니까 이만큼 올려드릴게요. 자, 며칠 뒤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딱딱 검사하고 어머님 일주일 동안 끼고 오셨는데 그동안에 뭐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뭐 이런 소리는 어떠세요? 오늘 제가 여기를 올릴 건데 여기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소리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소통을 하는 곳. 둘 중에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보내고 싶으세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애살 있게 다가가는 그런 센터에 보내고 싶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그냥 겉으로 꾸며진 얘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선순위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제일 싼 게 최고야. 그러면은 그냥 가격 저렴한 데 가시면 되고요. 아,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나는 피팅 잘해주고 뭐 전문가가 있는 뭐 또 경력이 오래된 난 그런 곳들을 가서 할래. 이렇게 하시면 그런 곳에 가셔도 되고, 아, 나는 잘 모르겠어. 정찰제 하는 데로 갈래. 그런 데로 가시면 됩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정보들이 좀 두루뭉술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뾰족하게 좀 그런 것들을 좁혀보고자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됐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진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난청인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유익하고 담백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산청능사 윤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